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가 숨겨둔 유전자 검사지를 보다가 들키고 말았는데요. 한진태는 김마리가 워낙 채우리를 보고 현우라고 집착하니까 마지못해 두 사람의 검사를 해본 것 뿐이었다고 변명을 대었고, 진나영은 한진태가 그동안 보인 수상한 행동들이 있어서 단번에 한진태가 채우리가 친아들이 아니니까 김마리와 따로 검사를 한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진나영은 그래도 아들 찾았으니 축하드린다고 말했지만 한진태는 이게 축하받을 일이야? 하고 소리라도 치고 싶을 만큼 똥 씹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에게 당분간은 한현성도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입단속을 시켰는데, 진나영이 한현성에게 만약 형을 찾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묻자 순진한 한현성은 누구보다도 김마리가 크게 기뻐하여 더 이상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고 형에게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둘 것이니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에게서 한진태가 채우리를 충주 분원으로 승진 발령 내려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한진태가 김마리를 걱정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평화는 무슨, 채우리가 현우라는 것이 김마리에게 밝혀지는 순간 한현성은 금수저에서 빈수저로 전락하고 집안은 전쟁이나 다름없게 될 것인데, 진나영은 김마리가 채우리의 정체를 알아가도록 한가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판단이 섰고, 한진태와 한배를 타야 콩이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진나영은 김마리가 형사를 동원해서 추적하고 있는 정순정을 한진태가 한 발 앞서 찾아다닌 것을 들먹이며 겉다르고 속다른 한진태를 비꼬았는데, 한진태가 채우리를 분원으로 보내려는 이유를 김마리가 알게 되면 한진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하며 앞으로 한현성이 채우리의 그늘에 가려져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반협박이나 다름없는 말을 하였고, 한진태는 자신의 속마음을 어떻게 이렇게나 잘 알고 큰 소리치는 진나영이 당돌하기 그지없어 보였습니다. 한편 김마리는 최선영을 찾아가 채우리에 관해 아주 상세하게 물어보는데요. 작가님은 최선영을 완벽하게 선하고 어진 어머니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한진태나 진나영보다 김마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상담치료사가 방송에서 말했듯이 착한 사람이라고 타인에게 상처를 안 준다는 법은 없다는 말이 이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가님은 이렇게까지 최선영을 눈치 없고 속 터지는 캐릭터로 만들려는 이유가 단순히 120부작 내용을 다 채우기 힘들어서 질질 끌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남의 자식인 현우를 데려간 정순정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정순정은 절대 아무 잘못 없다라고 완벽하게 그려놓은 그림이라도 있는 건지, 예전에 최선영이 수경이를 찾으러 갔다가 몇 발짝만 더 내디디면 볼 수 있는 딸을 왜 장윤자의 말만 믿고 돌아서 가버렸나며 진수지속을 뒤집어 놓은 것보다 역대급으로 최악의 답답함을 보여준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깟 머리카락 한 올 내주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나중에 채우리가 김마리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 이러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인물입니다. 차라리 자신의 속셈을 서로 인정하고 타협하는 진나영과 한진태가 낫지. 자식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매번 부추기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때는 절대 손 내밀 생각을 안 하는 최선영의 캐릭터는 어느 별에서 왔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아마 한진태가 찾아와서 채유리와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12번도 더 도와줬을 최선영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김마리는 최선영의 고집불통을 이기지 못했고 한진태까지 김마리를 찾아와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지만 채우리 역시 김마리의 행동을 단순한 집착으로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채우리는 지금 다른 것에 신경 쓸 틈이 없었는데요. 최선영이 파양을 하기로 통보한 뒤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어느 길인지 결정하기 힘들어서 성모희망원을 찾아가 수녀님과 상담을 해보기로 하였고, 진수지는 채우리가 충주 분원으로 떠난 것으로 오해를 하여 찾으러 갔습니다. 채우리는 진수지와 잠깐 헤어져 성모희망원에서 마음을 다잡고 돌아올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도 조금 알게 되지는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정순정이 죽고 난 후 최선영의 아들로 살아가기로 약속한 장소였으니 김마리가 최근에 자신에게 집착하던 것을 떠올리다가 자신이 확실히 정순정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순정의 비밀을 알게 될 것 같은데요.
91화에서 채우리는 성모 희망원으로 가려고 버스터미널로 갔지만 진수지가 다급하게 전화로 자신을 찾는 것을 보고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진수지는 채우리 앞에 달려와서 오빠,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거야? 분원으로 가는 거야?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도 없이 떠나버리면 나는 앞으로 혼자 어떻게 하란 거야? 이렇게까지 날 밀어내야겠어? 이렇게까지 힘들었었어? 날 떠나야 살 수 있을 만큼 하자. 채우리는 수경아, 그게 아니야. 이 오빠가 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나도 어떻게 하면 우리 수경이가 마음 다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두 사람에게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잠시 여행 다니려고 나온 것뿐이야. 얘는 내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하자. 진수지는 분원 가려고 나온 거 아니었어? 어디 가방 벗어봐. 정말 여행 가는 거 맞는지 확인해보게. 하자. 채우리는 너 지금 오빠 소지품 검사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거 봐, 별거 없어. 칫솔밖에 안 들었다. 하며 빈 가방을 흔들어 보이는데요. 진수지는 가방을 열어보자 자신이 채우리를 생각하며 무심결에 그린 그림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이건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하자. 채우리는 그거 아휴, 너는 그림 실력이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냐? 나 사실 성모 희망원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네 방에 굴러다니는 이 그림 보니까 희망원 동생들이 생각나서 몰래 보여주려고 챙긴 거다. 채우리의 말에 진수지는 오빠도 나만큼 힘든 거 맞잖아. 분원은 가지마. 아파도 우리 서로 옆에서 아파하면 안 돼. 누구보다도 우리가 서로의 마음 더 잘하니까 우리 둘 다 편해질 때까지 서로의 마음 지켜봐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정말. 오빠는 내 허락 없이는 다쳐서도 안 되고 멀리 가서도 안 돼. 난 오빠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채우리는 네가 이러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네 말대로 나 힘든 거 맞아. 너를 안고 싶어도 안을 수 없고 네 눈을 오래 쳐다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분원으로 가서 당분간 안 보고 살다 보면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래. 진수지는 오빠가 분원으로 가면 나도 전출 신청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채우리는 당연히 그건 안 되지. 그럼 엄마는 어떡하시라고 너는 그런 생각을 다 하니? 내가 원하는 건 수경이 네가 엄마랑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평생 보는 거야. 채우리의 말에 진수지는 그럼 오빠도 가지마. 내 소원도 오빠가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 내 말 좀 들어줘. 나 정말 오빠가 혼자 분원으로 가서 외롭게 지내는 거 생각하기 싫어서 그래. 채우리는 진수지의 설득에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수경아, 사실은 너와 나 때문에 엄마가 날 파양하기로 결심하셨어. 진수지는 엄마가 오빠를 파양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데 파양을 해? 채우리는 엄마는 우리가 서로 연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거야. 그러려면 우리 둘 중 어느 한쪽이든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내보내야만 했고 너는 엄마의 친딸이고 이제 겨우 엄마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파양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를 파양하시기로 힘겨운 선택을 하신 거야. 진수지는 미안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내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엄마가 오빠를 파양할 생각까지 하셨다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오빠는 괜찮겠어? 채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네 자리를 대신해서 엄마의 사랑을 원없이 받고 자랐는데도 막상 엄마가 파양하신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오고 눈물이 나더라. 엄마는 말씀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하셨지만 내가 느끼는 걸 엄마도 느끼시겠지. 수경이를 엄마의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하신 그 뜨거운 마음만큼 나를 호적에서 밀어내야 하는 아픔도 클 거라는 거. 나도 내 맘 잘 몰라서 머리 좀 식히려고 그랬던 거고. 진수지는 엄마 말씀이 맞아.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 나 사실 엄마 호적에 올라간 뒤에 후회했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을걸. 그랬다면 오빠와 남매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서야 내 감정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는 걸 알았어. 엄마가 결국 이런 결정하실 줄은 몰랐지만 오빠를 멀리 보내지 않을 방법이 이것뿐이라면 난 오빠가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채우리는 수경아, 네 마음이 그렇다면 오빠가 분원 가는 거 다시 생각해볼게.
한편 김마리는 최선영에게서 부정적인 대답을 들은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한진태가 마당집을 찾아와 자신의 행동을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채우리가 더더욱 현우 같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진나영은 한진태와 김마리가 나갈 때는 따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같이 들어온 이유를 알 것 같아서 김마리를 떠봅니다. 어머니, 아버님과 외식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도 가끔 불러주세요 하자 김마리는 내가 네 시아버지랑 외식하는 거 봤니? 볼일 있어서 나갔다가 우연히 만났다. 하자 한현성은 어머님 혹시 마당집에 가셨다 오는 길이세요? 거기 좀 가시지 마세요 좀. 하자 김마리는 내가 내 발로 어디를 가든 네 허락을 받고 가야 하니? 그리고 내가 마당집에 가는 게 불편하니? 네 아버지는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곳인데? 하자 한현성은 아버지랑 엄마는 가시는 목적이 다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나영은 한현성에게 어머님도 마당집 음식이 좋아서 가시는 것일 수도 있죠. 현성 씨는 왜 그래요? 그만해요. 하고 눈치를 주는데 진나영은 한현성을 따로 불러 현성 씨 그러는 거 어머님이 채우리 선생한테 더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관심한 척해야 어머님도 채우리 선생한테서 관심을 빨리 끄실 수 있지 않겠어요? 현성 씨도 채우리 선생한테 신경 쓰지 말고요. 하고 말합니다. 진나영은 김마리가 채우리에 관해 빨리 단념할 수 있게 계략을 짜는데요. 만약 채우리가 한진태의 친자식이 아니고 김마리만의 아들이라면 김마리가 혼외자식을 가졌다는 것인데 현우를 찾는 것을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닐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김마리에게 가서 슬쩍 떠봅니다. 어머니 현성씨 형 찾으시는 일은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김마리는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관심 있는 척 하지 마라. 진나영은 어머니 제가 왜 관심이 없어요. 아버님께서 워낙 콩이방 만들라고 성화를 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이지 전 언제나 어머님 편이라고요. 어머님이 마당집에 가신 이유 저는 알 것 같은데 어머님은 채우리 선생을 현성씨 형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진나영의 말에 김마리는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너 혹시 뭔가 알고 하는 소리니? 하자 진나영은 알긴 제가 뭘 알아요. 전 그저 어머님이 지난번에 채우리 선생을 집에 초대하시는 걸 보니 혹시나 해서 그런 거죠. 제가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어머님을 도와드리면 저도 콩이도 이뻐해 주시지나 않을까 해서요. 김마리는 네가 날 어떻게 돕겠다는 거니? 하자 진나영은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대신 알아봐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사진 복원 기술을 써보자고 제가 제안을 해드렸잖아요. 결국 어머님이 싫다고 하셔서 안 하긴 했지만 전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혹시 어머님은 채우리 선생이랑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당집에 가신 것이고요. 진나영의 말에 김마리는 속마음이 들킨 것 같지만 어떻게든 채우리와 유전자 검사를 할 수만 있다면야 소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니? 안 그래도 그 문제로 두어 번 그 집에 찾아간 것은 맞아.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더구나. 최 선생 어머니가 완강히 거절을 하셔서 말이야. 진나영은 당연하죠. 어머니, 누가 그런 걸 쉽게 허락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김마리는 진나영의 말에 반신반의하는데 진나영은 진도영의 머리카락을 뜯어서 김마리와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결과는 불일치로 나왔고 김마리에게 검사지를 보여주는데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수지 언니 집에 가서 최 선생 머리카락을 훔쳐서 어머님과 검사를 해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김마리는 검사지를 보자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왜 불일치라고 나오는 거지? 정말 채우리 선생은 현우가 아니었던 거야? 하고 실망을 하는데 진나영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마당집을 다시 찾아가 봅니다. 최선영은 전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자꾸 찾아오시는군요. 안 그래도 며느님까지 저희 집에 왔다 갔는데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사장님과 같은 이유로 왔다 간 것은 아닐까 짐작만 했었습니다. 제가 결정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자 김마리는 최 선생이 왜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하고 놀라자 최선영은 우리가 분원으로 발령 날지도 몰라요. 과장급으로 승진돼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로 제가 마음이 어수선하답니다. 이사장님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우리 문제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최선영의 말에 김마리는 채우리가 갑자기 분원으로 간다는 것이 수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진태가 자신을 의심하여 뒤쫓아 온 것이 분명한데 채우리가 손을 조금 다쳤다고 마당집까지 병문안을 왔다고 말한 한진태가 이상하고 해들병원에 공석을 만들면서까지 굳이 채우리를 분원으로 보내려는 한진태가 의심스러워졌는데요. 김마리는 채우리를 불러 분원으로 갈 것이냐며 의향을 물어봅니다. 김마리는 최 선생, 혹시 내가 최 선생을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불편해서 분원으로 가려는 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미안해요. 채우리는 아닙니다. 이사장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전 일부러 피할 마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사장님을 도와서 마음이 안정되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제 소명이지요. 김마리는 최 선생이 날 도와주겠다고요? 채우리는 그럼요. 뭐든 필요하시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부탁을 하십시오. 김마리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렇다면 분원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최 선생이 나를 위해 해줘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채우리는 안 그래도 진수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분원으로 가려던 생각을 접으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진태에게 충주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한진태는 아니 좋은 조건으로 승진을 시켜주겠다는데 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기회는 이번뿐인데도 거절할 셈이요? 나는 이미 최 선생이 충주로 간다고 생각하고 최 선생 공석에 다른 의사를 지정해뒀어요. 승진시켜준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생각했으니까요. 최 선생이 분원에 안 가면 신규 채용된 의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충주로 가시든지 아니면 병원을 그만두든지 양자택일하세요. 채우리는 한진태의 제안이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모영수를 찾아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모영수는 자신도 모르겠다며 이미 채우리 공석에 내정된 신규 의사가 있으니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한편 진나영은 김마리의 부탁으로 채우리와 유전자 검사를 하여 채우리가 현우가 아니란 것을 증명해 보여드렸다고 한현성에게 말하는데요. 한현성은 김마리를 찾아와서 진나영에게서 모두 들었다면서 이제 채우리에게 집착하실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요. 김마리는 한진태가 채우리를 분원으로 보내려고 한 것을 알고 있었냐며 한현성에게 물었고 한현성은 마지못해 알고 있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김마리는 한현성에게 나는 아무래도 네 아버지가 수상하구나. 채우리 선생을 일부러 보내려는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한현성은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집착하시니까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최 선생을 어머님과 떼어놓겠다고 하신 결정이잖아요. 어머니 한 분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아직도 모르세요? 김마리는 그럼 네 처가 한 유전자 검사지를 내보이면 최 선생이 현우가 아니란 것이 증명이 되니 분원으로 갈 필요가 없겠구나. 그럼 나도 채우리 선생에 대해 연연하지 않을게. 한현성은 그거야 당연하지요. 제가 아버지께 가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되죠? 한현성은 김마리에게서 진나영이 한 유전자 검사지를 받아들고 한진태를 찾아가서 어머니가 이걸 보시고 다시는 최 선생에게 집착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채우리 선생, 분원 전출 결정도 없던 일로 해주세요. 안 그래도 진수지 선생이 힘들어했는데 취소시켜 주시죠. 그러자 한진태는 그럴 수 없다. 이미 결정난 일이야. 채우리 선생 후임도 결정이 났고 지금 최 선생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분원으로 가느냐, 병원을 그만두느냐 둘 중 하나뿐이야. 한현성은 의사가 한 명이라도 아쉬운 마당에 한진태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채우리에 대한 집착은 김마리가 아니라 한진태가 더 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이 한 검사지를 살펴보다가 왜 어머니랑 형만 검사하셨지? 하는 의문이 들게 되었고 김마리를 찾아가 이유를 물어봅니다. 김마리는 머뭇거리다가 사실은 네 형은 내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단다. 그래서 난 네 아버지가 네 형을 버린 것은 아닌가, 찾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의심을 해왔었어. 나는 최 선생이 아무래도 네 형 같은데 네 아버지가 뭔가를 알고 최 선생을 멀리 보내려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야. 하지만 이렇게 유전자 검사에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나와 있으니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현성은 형이 아버지의 핏줄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진나영이 아무 의심 없이 김마리와 채우리 검사만을 해주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집니다. 한현성은 채우리에게 분원으로 가면 아쉬워서 어떡하냐며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내었고 채우리의 머리카락을 손에 넣어 김마리와 한진태와 각각 유전자 검사를 해봅니다. 김마리의 말대로 채우리는 김마리만의 아들이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한진태와 진나영이 김마리를 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김마리는 한진태를 병원에서 내쫓고 한현성은 진나영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